자, 일단 여기에는 이제까지 여러분이 막 문제를 푸셨듯이 막 계산을 많이 하고 개수를 세고 이러는 것보다는 뭐가 더 중요한 부분이냐면요. 용어에 대한 이해를 확실하게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용어를 확실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거를 목표로 삼는 단원이에요, 일단은. 아시겠지? 그러니까 용어의 이해가 부정확한데 문제만 많이 풀면 안 됩니다. 공부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기계적으로 문제 푸시면 안 되고 맥락을 다 이해하면서 문제를 푸셔야 되고요. 물론 모든 과목이 그렇지만 이 명제와 조건은 이거에 대한 이해가 없이 공부를 하면 자기가 뭘 아는지를 아무것도 몰라. 그냥 하고 나서 뭔가 말장난 같은 걸 많이 한 것 같은데 결국 이게 뭐 한 거지? 라고 설명 말해보라고 하면 아무것도 남질 않아요. 일단 알겠습니까? 그래서 좀 확실하게 가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하나하나 구분 지으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수학에는 크게 두 가지의 범주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명제라는 범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건이라는 범주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표로 나와 있죠. 여러분이 거기 표를 채우셔야 되는데 이게 그 명제에다가 이걸 3등분해서 지금 이렇게 쓸 거거든요, 여러분. 3등분해서 쓸 건데 저는 그 표로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옆으로 이렇게 3등분을 쓸 테니까 여러분은 그걸 세로로 이렇게 갖다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명제랑 조건을 일단 뭐부터 볼 거냐면은 첫 번째는 우리 정의부터 좀 볼게요. 정의. 명제가 뭐고 조건이 뭐냐. 일단 이거부터 먼저 구분 지어야 될 거 아니겠어, 일단? 자, 명제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가장 키포인트 단어가 뭐냐면은 항상이라는 단어예요. 항상. 그리고 조건이라는 단어의 가장 키워드는 뭐냐면 때에 따라입니다. 때에 따라. 때에 따라. 얘는 항상이고 얘는 때에 따라요. 항상 참 거짓의 판단이 가능한 식 또는 문장, 그것을 명제라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항상 참 거짓의 판단이 가능한 식 또는 문장을 일단은 명제라고 하고요. 그러면 이제 조건의 정의는 뭐가 되는 거냐면 조건의 정의는 때에 따라 참 거짓이 바뀌는 식 또는 문장을 얘기해요. 자, 일단 첫 번째 구분은 정의에 대한 구분을 먼저 했어요. 자,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됐죠? 네. 기분 안 좋죠? 기분 안 좋지? 왜? 왜 기분 안 좋아? 말이 안 되지. 명제야, 조건이야? 명제죠. 기분 안 좋다며. 아니, 기분 안 좋다며. 왜 기분 안 좋은데 이게? 틀렸으니까. 판단하신 거 아니야 지금? 판단했잖아. 당신들이 한 거야 이미. 아, 이거 저 틀린 말 왜 써놔? 이렇게 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거 거짓이에요. 거짓인 명제야. 그러니까 참이냐 거짓이냐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명제예요. 알겠습니까? 자, 보세요. 기분 안 나쁘죠? 기분 안 나빠요. 왜 기분 안 나쁘죠? 맞고 그름이 없어요. 맞죠? X에 2 들어오면 맞는 말이고 2가 안 들어오면 틀린 말이에요. 때에 따라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야? 조건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됐습니까? 네. 얘가 대표적인 명제, 얘가 대표적인 조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명제는 지금 어떤 명제? 거짓인 명제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좋아. 그러면 그래 명제랑 조건이 뭐 그런 느낌이라는 건 알겠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뭐 구하는 게 뭐야? 자, 요거 한번 얘기하고 갑시다. 명제는 구하는 게요. 이거를 구해요, 여러분. 진리값이라는 거를 구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진리값은 뭘 얘기하냐면 참 거짓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거짓인 진리값을 갖고 있는 명제예요. 알겠어요? 네. 진리값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참 아니면 거짓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알겠지? 자, 여러분 조건은 그럼 뭘 구할까요? 이런 방정식은 결국 구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해를 구하죠. 해를 구하잖아. 이가 들어가면 참이 되지. 그걸 구하는 거 아니야? 이게 맞고 틀린 거를 찾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뭘 구하는 거냐면 얘들아, 진리 집합이라는 걸 찾습니다. 말이 비슷하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이 조건에서의 진리 집합은 누가 되는 거냐면 이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찾는 거라고, 조건은. 이가 들어가면 맞는 말이 되지. 그런 집합을 진리 집합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를 구한다든지 뭐 부등식을 풀어갖고 답을 구하다든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됐어? 자, 용어 확실하게 가자. 진리값, 진리집합 이름이 비슷하잖아. 분명하게 구분 지으면서 가셔야 돼. 저게 나중에 막 섞여버리면 내가 뭐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게 될 거야. 됐지? 그러면 대표 주자를 말씀드릴게요. 대표적인 명제는 뭐고 대표적인 조건은 뭐냐, 이런 거 한번 얘기해 볼게. 알겠지? 자, 봐. 여러분 제가 요거를 좀 기분이 안 좋으셨으니까 이렇게 바꿔드리면 괜찮죠? 왜? 참인 명제이기 때문이에요. 저런 식을 무슨 식이라고 하죠, 여러분? 그렇지. 항등식이 대표적인 명제입니다. 아시겠죠? 왜 항상 참일 수밖에 없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거의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항등식. 항등식은 뭐라고?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에요. 그럼 항상 성립하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니까 부등식 중에서도 항상 성립하는 게 있죠. 그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절대부등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절대부등식도 대표적인 명제입니다.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만약에 x제곱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이런 거. 오케이? 얘들아, 뭔가를 제곱해서 플러스 1을 더하면 무조건 0보다 큰 거지. 예외가 없지. 어떤 x가 들어가도 항상 그렇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건 참인 명제예요, 이것도. 알겠어? 참인 명제. 이런 걸 절대부등식이라고 합니다. 언제나 성립하는 부등식. 오케이?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조건은 그럼 뭘 조건이라고 하느냐? 이런 것들을 조건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일반적인 방정식들은 죄다 다 조건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방정식에서 뭘 구해? 해를 구하잖아. 그 해가 해가 들어가야 참이 되는 거고 해가 안 들어가면 거짓이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다 조건인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인 방정식, 일반적인 부등식, 일반적인 함수, 도형의 방정식 등등. 이런 것들은 죄다 조건 영역에 속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래도 수학 공부를 할 때 명제보다는 조건을 더 많이 공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럼 명제가 뭐냐, 조건이 뭐냐는 확실히 구분 지으신 거지? 괜찮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수학의 거기에 논리 관계를 설명드릴 건데, 수학의 논리 관계를 설명드릴 건데 총 5개를 보셔야 돼요. 총 5개인데 첫 번째 부정, 두 번째 and, 세 번째 or, 그 다음에 모든, 어떤, 거기 다 나와 있어요, 일단은. 아시겠죠? 그 5가지의 단어를 이해하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알겠지?
자, 일단 첫 번째 부정부터 한번 갈게, 얘들아. 부정. 부정은 말 그대로 부정하는 거야. 그거 아니다. 이렇게 부정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보통 이제 한글로 하면은 무엇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밖에는 없어요. 근데 이 한글이 굉장한 오해를 많이 가져다 주거든요. 무엇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되게 애매해져. 마치 이 부정을 반대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개념이 아니야. 반대말이 아니야. 흰색의 부정이 뭐야? 선생님 검은색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 그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흰색의 부정은 흰색이 아니다야 그냥. 그러니까 흰색 빼고 나머지 다. 어디서 들어본 거 같잖아? 이거 빼고 나머지 다. 무슨 집합? 맞아.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아. 자, 부정은 여집합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집합으로 이해를 하시면요. 오해가 없어요. 그거 빼고 다 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자. 보통 부정을 표현할 때는요. 이런 물결 표시를 쓰거든요, 여러분. not P, P가 아니다. 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not P 이렇게 말합니다. 말을 할 때. 아시겠죠? 여기 not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자, 만약에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것에 not을 했어요. 부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케이? 다시.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의 부정을 해보자고. 뭘까요? X는 3보다 작다가 되는 거지. 왜? 여집합이니까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의 부정은 이거를 뺀 나머지가 되는 거잖아. 이쪽?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래야 여집합이 되는 거지. 이해돼? 그래서 X는 3보다 작다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세요? 네,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돼. 철저하게 여집합으로 이해하셔야 되고. 자, 만약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루트 3은 유리수이다. 제가 뭐 쓴 거예요, 여러분? 거짓인 명제를 썼죠? 명제예요, 저가 명제. 아시겠죠? 명제인데 거짓이라고. 자, 조건도, 이거 조건이죠, 여러분?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식이잖아요, 조건식. 이건 맞고 틀리고가 아니잖아. 조건도 부정을 할 수가 있고요. 명제도 부정을 할 수가 있어요. 명제를 부정해 볼게요. 그러면 뭐냐면 루트 3은 유리수이다의 부정은 이거를 부정하게 되면 루트 3은 뭐라고 얘기해야 돼? 유리수가 아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루트 3은 유리수가 아니다. 이렇게 돼요. 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얘는 뭐가 되죠? 참이에요. 맞죠? 왜? 루트 3은 유리수가 아니니까요. 말 그대로. 이해되겠습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얘를 부정했더니 얘가 됐죠, 여러분? 그럼 다시 얘를 부정하면 얘가 되는 거 맞니, 얘들아? 그렇지. 이거를 부정했으니까. 왜? 여집합이라고. 여집합의 여집합은 다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잖아. 부정의 부정은 다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거야. 맞지? 자, 그래서 이거의 부정은 다시 얘가 되는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어떤 참인 명제를 부정하면 100% 뭐가 된다? 거짓이 된다는 거고. 알겠어? 거짓인 명제를 부정하면 다시 100% 참이 돼요. 알겠지? 자, 명제를 부정하게 되면 그 진리값이 무조건 바뀝니다. 오케이? 그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우리는 일단 우리가 부정이라는 말을 볼 때는 무엇이 아니다 이런 표현이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머릿속에 이미지를 갖고 있을 때는 무조건 여집합스럽게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 절대 오해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 포인트는 어떤 명제를 부정하게 되면 진리값이 무조건 뒤바뀐다라는 사실. 그지? 이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는 이제 and, or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무엇이고죠, 얘는. 무엇이고 얘는 또는 뭐 이거나 뭐 이런 말로 보통 표현이 되죠.
그쵸? 네, 이렇게 지금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철저하게 무엇 이거는요, 교집합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동시만족입니다. A이고 B이다. 둘의 교집합을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동시에 만족돼야 되니까. 그럼 또는은 뭐야? 당연히 합집합으로 이해하시면 돼. A이거나 B이다. 오케이? 자.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고 A랑 B가 실수래요, 여러분. 오케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고 A랑 B는 실수이려면 A도 0이고 동시에 B도 0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의 진리집합은 얘가 되는 겁니다. A도 0이고 동시에 B도 0이어야 돼요. 알겠어? 근데 만약에 우리가 A, B가 0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상황이 총 몇 가지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는 거 아시겠어요? 얘가 0, 얘도 0. 얘가 0, 얘가 0 아닌 거. 얘가 0 아닌 거, 얘가 0인 거. 이 세 가지 상황이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얘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지? 자, 얘의 진리집합은 얘다. 그 다음에 얘의 진리집합은 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별로 오해는 없으실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 이제 모든이라는 단어와 어떤이라는 단어를 이해해 보셔야 됩니다. 자, 모든은 진짜 말 그대로 이 개념이죠. 전체 다 돼야 되는 거야. 알겠지? 이거는 별로 오해의 상황이 없는데 얘가 좀 문제예요. 자, 얘는 어떤이라는 단어가 좀 애매하죠. 보통 정석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이해하라고 하는데 이건 잘 와닿지 않아.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떤이라는 단어는 그냥 존재만 하면 돼. 있기만 하면 되는 거야. 알겠니? 자. 자, 그래서 거기서 보시면은 그 모든과 어떤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참이 되는 경우랑 거짓이 되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한번 거기 이미 표가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 모든이라는 단어를 쓴 어떤 명제가 참이 되려면 그것을 만족하는 게 단 하나도 예외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전체 집합이 돼야 돼요. 모든 게 다 돼야 돼. 근데 거짓이 되는 경우는 뭐냐면 진리 집합이 전체 집합이 아니다. 그러니까 단 하나의 예외 상황만 있어도 모든이라는 단어를 쓰면 틀린 말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예를 들어서 어떤 반이 있는데 그 반에 어떤 애가 대부분 다 90점 넘었어. 알겠지? 수학시험 반에 90점 넘었는데 어떤 친구가 80 몇 점 받아 칩시다. 알겠어? 우리 반에 있는 모든 학생은 수학 점수가 90점 이상이다라고 하면 당연히 틀린 말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 90점 안 넘은 친구 한 명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야. 한마디로. 그러니까 모든이라는 말은 별로 헷갈리지 않을 건데 어떤이라는 말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존재만 하면은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이라는 단어를 쓴 명제가 참이 되려면 그것을 만족하는 진리집합이 공집합만 아니면 돼요. 아예 없지만 않으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거짓이 되려면 어떻게 되면 돼? 아예 공집합이 되면 되는 겁니다. 자, 어떤 상황인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A형이 5명 있고 O형이 2명? 1명? 그래, 1명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
총 6명 중에 A형이 5명 있고 O형이 1명 있어요. 아시겠죠? 네. 이게 한 반이라고 쳐. 우리 반의 모든 학생은 A형이다. 틀렸죠? 그죠? 우리 반의 어떤 학생은 A형이다. 맞아요, 틀려요? 우리 반의 어떤 학생은 A형이다. 맞는 말이죠? 우리 반의 어떤 학생은 O형이다. 맞아요, 틀려요? 그죠? 네. 얘가 딴 학교 갔어요, 예를 들어서. 알겠지?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상태가 됐어. 우리 반의 어떤 학생은 A형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그쵸? 전체가 A형이다 하더라도 어떤이라는 말을 쓰면 그 A형인 게 있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말은 이것도 되는 거야. 우리 반의 모든 학생은 A형입니다. 이것도 맞는 말이고 우리 반의 어떤 학생은 A형입니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왜? 존재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반의 어떤 학생은 O형입니다. 이제 틀린 말이 됩니다.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자, 이제 명제 중에서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 이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들이 이제 제일 흔하게 나오는 문제 패턴인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는 걸로 가고, 자, 쉬었다가 이제 합시다.